길에서 행상할 때요. 내가 하루 종일 12시간 장사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벌고. 그때 제가 술도 많이 먹을 때요. 담배도 하루에 한 4갑씩 폈어요, 4갑. 술, 소주 막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먹으면 5-6병 먹어. 이렇게 남이 버린 담배 있으면 주워서 피우고 그랬어요. 뉴욕에서 부부가 3년만 살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오고 자기 집 다 사거든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거지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원래 태진아가 갬블을 좋아했어요. 뉴욕에서 살 때도. 그런 씨를 그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갬블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자, 가수 태진아 씨 이야기 오늘은 핵심만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2년 전에 한 교회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뉘우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장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자, 저 이야기, 과거에 자기가 도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책으로까지 나온 사실을 저희가 또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황순욱 차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황순욱 차장.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태진아 씨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쭉 여러 차례 카지노에 들었다. 예전에 뉴욕 생활을 할 때도 카지노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본인이 직접 간증한 내용까지 새로 나왔네요. 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교회에서 본인의 과거를 참여하는 뜻이겠죠. 예. 그런 내용의 간증 내용 이제 저희가 공개해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책이 있습니다. TV 속 스타, 하늘나라 스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방송 작가 출신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2005년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 그리고 본인이 취재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는데 바로 그 책 안에 태진아 씨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 내용인데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어렵게 돈을 모아놓으면 그는 태진아 씨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아내 몰래 돈을 빼내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달려가 돈을 빼내오고 이런 일로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또한 내용 살펴볼까요? 자,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손가락을 빨아야 할 지경이 되자 태진아 집사는 되레 큰소리치고 짜증을 부리며 허구한 날 술과 담배로 지새우기가 일쑤였다. 물론 이 몇 가지 내용만 보고 태진아 씨의 모든 과거 일생을 단정짓기는 힘들겠지만 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간증은 해왔지만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두웠던 생활이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책에 드러났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 구성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 뉴욕에서 태진아 씨와 함께 생활했던 분의 증언을 우리가 같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때도 보면은 행상이나 이런 거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태진아 씨가 그때 애틀란틱 시티로 뉴욕과 가까운 도박의 도시죠. 그렇죠. 거기를 자주 카지노를 하기 다니면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었다. 이런 네. 얘기들을 증언을 했었는데 본인의 얘기로도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그러면 이번에도 태진아 씨가 일주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4번을 카지노를 드나들었어요. 네. 자, 그럼 상습성 여부. 이분이 자주 그렇게 좀 카지노를 드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상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범죄의 습벽, 즉 습관성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헌법적으로 다만 이제 그 횟수를 단순히 몇 회 이상이면 상습이고 몇 회 이하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여러 정황을 따져서 상습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이번 여행 기간 동안에 4번 갔기 때문에 상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겠고요. 예. 다만 또 조금 전에 그 간증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책도 나오고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 자체를 볼 때 도박의 습벽에 참고 자료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습 도박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상습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것은 상습 도박이 아닌 일반 도박의 경우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든요. 네. 하지만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까지도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황순욱 차장이 네. 들고 있는 바로 그 책이 네. 지금 간증 내용이 적혀 있는 바로 그 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은 꽤 많습니다. 주로 김주승 씨, 손현주 씨, 황수관, 김혜자, 임동진, 나한일, 그리고 태진아 씨를 포함해서 조영기 씨도 있고요. 대부분 그 크리스찬,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연예인들의 그런 간증, 그러니까 과거를 참회하고 하느님, 종교적인 어떤 뜻에
귀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묶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본인이 이렇게 도박에 빠져서 살아서 그거를 후회하는 삶을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죠.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손가락질 받거나 욕을 먹을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런 어두운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고 전혀 비난받을 내용이 아닌데 사실 그랬으면 다시 도박의 길로 가거나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억대 도박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간증 내용이 다시 조금 기스가 상처가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지노는 좋아하는 그 카지노를 습관 좋아하는 게 자체는 아니냐.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몇 년 전에도 시저스 팰리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목격이 됐었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증언으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태진아 씨와 관련된 새로운 얘기는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태진아 씨와 지금 서른도 씨와의 갈등 얘기가 또 새로 불거졌어요. 네네. 자,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 서른도 씨 부인 얘기가 언급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 협박을 했다라는 심원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3인방 이야기가 거론됐었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서른도 씨 부인이 도박전과 육범이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또 송대관 씨 부인의 경우는 뭐 도박으로 구속이 됐다. 뭐 이런 거를 심원 대표의 입을 빌어서 그냥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자,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겠습니다. 지금 꼼짝 가수 서른도 부인이 도박전가가 6번인데요. 서른도 부인이 도박전가 그렇게 많아. 재산을 장난하고 지금 또 송대관이가 구독자 이번에 풀렸거든. 그것도 지금 마누라가 여기 태진에 와서 도박했던 그 장소들이야. 라스베가스 2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바카라 선수야. 송대관이고요. 그 대한민국의 꼼짝 가수 3명이 다 도박으로 폐가망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잘 걸리는 꼼짝 가수 제목이 그거야. 자, 지금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사실 과거에 송대관 씨 부인 얘기는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른도 씨 부인 얘기는 전 처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심원 대표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의심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서른도 씨 부인의 경우는요. 도박전과 육범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심원 대표가 저렇게 녹취록에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데 그걸 녹취록을 공개했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본 겁니까? 그렇겠죠. 사실 서른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 태진아 씨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녹취록을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편집을 하게 됐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그 아내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선배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일단 허락은 했다. 하지만 아내분은 굉장히 큰 상처와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른도 씨 부인이 도박전과 육범이라고 공개했던 심원 시사저널 USA의 대표의 발언은 사실 무근입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실제로 서른도 씨의 아내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실 제대로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송대관 씨 부인이 과연 도박으로 구속이 됐었을까?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도박으로 마카오에서 10억 원 정도의 도박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 벌금형 1,000만 원에 처해진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심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도박으로 구속이 됐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벌금형에 1,000만 원에 처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진아 씨가 서른도 씨한테 사과는 했나요? 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일단 그 아내분 같은 경우도 마음의 상처는 입었으나 이번 일이 가요계의 큰 대선배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 해결되도록 바란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른도 씨가 설명을 했는데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원 씨가 명예훼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건 태진아 씨가 공개를 해서 명예훼손을 한 건가요? 어떤 겁니까?
둘 다라고 볼 수 있죠. 아, 둘 다예요? 엄밀히 보면은 이제 시먼 씨가 그 하워드 박 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명예훼손행위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워드 박이라는 한 명에게 얘기했지만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시먼 씨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본인이 입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전달함으로써 명예훼손 행위를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본죄입니다. 즉 실제로 그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태진아 씨가 서른도 씨의 그 아내가 그 태진아 씨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해야만 그 명예훼손죄가 처벌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나갈 때, 그 부분 음성이 나갈 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녹음을 끊지 않기 위해서 방송이 나갑니다라는 점을 좀 코멘트를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황순옥 차장.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네네. 바로 그거예요. 시사저널 USA에서 2탄을 공개하겠다. 네. 태진아 씨 관련 보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네. 자,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태진아 씨의 아들 이루 씨가 도박을 한 증거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걸 2탄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내용도 지금까지 밝혀왔던 예. 변명으로 일관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냥 기존의 사실들을 되풀이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핵심만 정리를 딱 해놨는데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한 사진을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워드 박 씨와 박모 씨, 하워드 박 씨와 폴송이죠. 그러니까 태진아 씨의 허슬러 카지노에서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해 준 사람인데 예. 이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이 사진을 2차 보도 내용에 크게 실으면서 즉 태진아 씨를 기자회견에서 도와줬던 이 두 사람은 원래 친하고 아는 사이이며 그렇기 때문에 태진아 씨의 유리한 증언을 해준 건 서로 짠 게 아니냐. 예. 이거는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220만 불을 요구했던 부분은 돈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한 게 아니라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 협박을 한 것처럼 됐다라고 했는데 그 녹취록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으니까 네. 이거는 뭐 굳이 변명으로밖에 안 주면 되지 재미없어. 이게 사실 그렇죠. 핵심이었죠. 예. 그리고 태진아 씨 외에 2명의 유명 인사도 도박을 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본인들이 3차, 4차 후속 보도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요. 네, 이건 지켜봐야 어떻게 될지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태진아 씨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고액을 탕진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카드 사용 내용 및 여러 가지 현금 인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여태까지 했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 자, 시사저널의 후속 보도, 큰 내용, 새로운 내용이 있나 하고 사실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내용 보니까 별게 없습니다. 오늘 주의 주장,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자, 태진아 씨 관련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